예,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산에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곳 일산에 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러 직접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조대원 전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 저희 방송에도 지금 나오지 않고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조 위원장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죠? 뭐 오랜만입니까, 저기. 그래도 한 2주는 된 것 같은데요? 3주 됐지, 내가. 3주? 3주. 11일 날이 발표 아니었네, 11일 날? 11일인데 그때 못 봤잖아요. 네. 못 봤고. 아, 내가 방송을 보니까. 그 전부터. 내 대신 돼가지고 얼굴 3번 큰 거 이렇게 집어넣어놨대. 화면이 꽉 차대. 힘듭니다. 거기다가 뭐, 김경재 의원님까지, 딱 대표님까지 얼굴 딱 해가 3명 들어가니까, 오도환 기자 들어가니까, 뭐 꽉 차던데, 뭐. 제 얼굴이 제일 크죠, 뭐. 그거는 내 굳이 내 입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요즘 바람 따라 물결 치는 대로 전국을 떠돌고, 원래 제가 이제 선거에 좀 지고 나면 해외 좀 가요. 뭐 공부를 어쨌든 미국에서 10년 동안 하고 지인들도 많고 동생도 거기 있고 그래서 미국 가서 좀 이렇게 재충전을 좀 하고 오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라서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돌아다니 보면 제가 제주도는 진짜 자주 갔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가는데 우리나라 참 모든 면 뛰어나고 국민도 뛰어나고 하지만 참 이게 영토가 너무 좁아. 영토가. 그러니까 진짜 일산여기 끝에서 KTX 행신역 타고 부산역까지 가면 3시간 안 돼가 도착 딱 하잖아요. 국토의 끝이야. 근데 제가 미국에서 진짜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운전해서 한 달 내내 가도 텍사스에서 저기 캘리포니아까지 가는데 일주일 꼬박 걸리더라고요. 좀 이렇게 잠자고 옆에 보면서 가니까. 근데 그 광활한 대륙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 좁아. 그래서 참 좁다. 구석구석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무궁화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KTX 비행기 타면 너무 빠르니까 걸어도 다니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국토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색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지방 가면 좋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평상시에 제 얼굴 잘 못 본 분들 그분들 만나서 또 인생 공부도 하고 격려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실감이 크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선거란 게 공천이나 선거에 지고 나면 어떠냐면 표현을 이제 딱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게 교통사고 같다. 첫날은 딱 부딪히면 괜찮아요. 이틀 되면 어딘가 하나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 뭐 그걸 한 일주일쯤 가면 더 많이 아파. 이게 이제 기대가 크거나 더 열심히 했을수록 더 많이 아픈데 이번에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성적은 지난번 2년 반 전보다 더 처참하니 그렇게 좀 상처가 컸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발표되기 이틀 전에 변희재 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우리 사석이니까 이제 방송이지만 변희재 대표하고 형 동생 합니다. 근데 이제 변 대표가 저보고 형님 지도 술 한잔 했더라고. 저도 이틀 전에 이제 어디 모처에서 혼자 술 먹고 있었는데 형님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아느냐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이미 이제 변희재 대표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돌고 있는데 모바일 투표가 끝났을 뿐인데도 알 정도는 이 당은 변희재가 알 정도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딱 그런 얘기하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질문을 넣어가 뭘 넣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넣었는데 거의 우리 당 일반 당원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일반 당원 투표고 그 다음에 우리 당원 투표는 책임 당원 투표라고 보시면 되지. 그게 형님 저 국민 전체하고 이렇게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더 뒷얘기를 또 막 구체적으로 하던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이따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마포 포럼 가서 김무성 대표가 안 그래도 제가 5번 공천하면서 2005년도 영천에 재보궐선거 냈다고 하니까 그때 줄은 누구 잡고 갔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줄이 어디 있는겨 내 그랬지. 그러니까 이 양반 진짜 허탈하듯이 그때 누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정의수가 됐지요. 보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신 것 같아. 정의수 그때 친박 쪽에서
근데 그 정의수 삼선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가가 지금 또 줄 바꿔가지고 공기업 사장하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래. 그래서 나보고 줄 뭐냐고 딱 대반 물으시기에 내가 줄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다가 야 진짜 얘는 참 기존 우리 당의 그 질서와 이 패턴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애구나. 그래서 참 철딱서니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수함, 열정 이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마포 포럼 얘기는 좀 이제 네. 이따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러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보다 이번에 득표율이 더 저조하셨잖아요. 좋아졌죠. 패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마포 포럼과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를 이제 조롱하시는 분들은 조대원 이 방식 실패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대원 방식은 방향은 옳다. 많은 의원들 진짜 한때 거물이었던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멋졌다. 훌륭하다. 조대원만이 할 수 있는 길을 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선거에 졌는데 마포 포럼에 내가 그냥 회원으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 보니까 뭐 이지혁 국회의원도 저기 국회의원 하셨던 분도 거기 전부 다 회원으로 다 줄대고 있던데 80명 전직 의원이 있다니까. 근데 저는 강연을 해달라고 30분 강연하라는데 내가 50분을 강연했는데도 그 전에 뭐 이제 국회의원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졸고 있는 의원님들도 조대원이가 강연하니까 50분 동안 눈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질문을 뭐 10분 이상이 하실 정도로 선수로 따져보니까 70선 정도 돼. 70선 국회의원 앞에서 공천하고 뭐 이렇게 전당대 7번 떨어진 사람이 가서 강연을 50분 동안 했다는 게 그리고 그분들한테 감동을 줬다는 게 그게 이제 제 방식이 옳다는 거고 단지 힘이 좀 부족했는데 그때도 사실 그분들도 얘기하시기를 절반 정도가 난 조대원은 몰랐다 국회의원들인데 내가 모르는데 네가 될 리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내가 찍어줬지. 그게 정답입니다. 조대원의 이번에 패배의 이유는 인지도의 차이였고 특히 일반 대중 인지도보다 당원들 사이에 특히 영남권에 있는 그 오래된 당원들 사이에 조대원이 전파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방송을 제가 많이 했지만 KBS, MBC는 우리 당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도리어 유튜브, 고성국 TV, 뭐 그 다음에 김태훈 TV, 이봉규 TV에 많이 나간 사람들. 그래서 이번 당선된 분들이 그 방송에 아주 열심히 나간 분들이잖아요. 정미경 최고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신의 한수 나오고 가세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이번에 된 건데 그게 정미경이나 뭐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일산이나 뭐 제가 지금 주소지가 있는 강서에 가서 선거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대원이 이길 수 있느냐? 그분들보다 표는 더 나올 것이다. 우리 당 공천을 받고 나가면.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이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깡패인데 중요한데 이번 다시 한번 느꼈지만 배현진, 조수진 1, 2등 하는 거 보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의 정치인으로 올라가는 데는 인지도가 참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데는 인지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비호감도 관리 그리고 약점 관리 그걸 하지 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집안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올라가가지고 정점에서 내려오는 정치는 너무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 무대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관리를 지금 하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딜 수는 있어도 어차피 조대원한테 기대하는 분들이 이번에 지방 내려가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다. 나이도 먹고 이제 이렇게 계속 실패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게 아직 젊다. 이제 시작이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 50이 넘었죠. 근데도 아직 젊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 한두 번 하는 나이, 최고위원 한 번 하는 나이는 이미 나이가 많죠. 근데 그분들이 애초에 10년, 15년 전부터 조대원을 도우면서 저를 도우면서 왔던 그 이유는 국회의원 한 번 하라고, 두 번 하라고 조대원을 지지한 건 아니다. 특히 대구 가니까 오랫동안 저를 도와왔던 고향분들이 네가 만약에 대구에 경북의 국회의원 나왔다면 우리는 늘 돕지 않았다. 그런 국회의원 늘려야 되는 바래. 이번에 봤잖아. 4번, 5번 국회의원을 해도 그 본전이 어떤지를 다 받지 않느냐. 그래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북에서 3번 했는데 여기 서울 올라오니까 컷오프도 통과 못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나한테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나한테 줄대가 국회만 들어가지고 사업 부탁하고 뭐 조대원이 국회의원인데 내 친구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너를 어떻게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돕고 있겠냐. 그래서 잘 가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땐 네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점점 이 결과에 관계없이 그 당내의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 사이에서의 너의 그 위치와 실력과 그다음 역량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흔들리지 말고 가라.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결국 조대원을 몰라서 못 찍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좀 저하고 영남 쪽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뭐 이쪽에서는 우리가 그 구글 검색을 해봐도 그렇지만 영남은 거의 조대원 검색도 안 해요. 이쪽 호남하고 인천하고 경기 쪽에서 많이 하신 걸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래도 이 전국적으로는 먹힐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포 포럼은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전국 돌면서 술 먹고 있었는데 아니 어디 가서 어쨌든 강원도 가서 술 먹고 있었어요. 며칠 잘라고 이제 또 이렇게 갔는데 호텔 잡아놓고 이제 술 지인들하고 술 먹는데 오후 5시부터 먹었지. 요즘은 술을 빨리 먹고 빨리 헤어지는 분위기니까 진짜 한 소주 5병 정도 깠어요. 밤 9시 15분 시간도 안 잊어버린다.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와서 내가 받지 말까. 또 웬 기자가 전화 와서 또 놀리려고 하나. 뭐 모르는 번호는 요즘 이제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딱 받았는데 그 조대원 위원장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좀 벌벌해 목소리가. 그래서 뭐 태극기 부대인가 뭐 이런 분들이 또 나 혼내려고 그랬나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나 김무성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반응이 누구요? 김무성이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믿기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김무성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김무성 맞습니까?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대표님. 막 이랬지. 그러면서 앞에 막 떠들고 있는데 내가 조용하라고. 애들이, 누구냐고. 왜? 그래서 내가 전화기 딱 맞고. 야, 김무성. 그러니까. 내가 무대. 그러니까. 김무성? 그러고, 우르르 다 나가더라고, 담배 피러. 그래,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 어쨌든, 말씀을, 마포포럼이란, 마포 포럼의 원래 이름이 뭐더라, 내일을 위한, 있잖아요. 네. 얘기하는데, 그거 아세요? 압니까? 이러기에 내가, 모릅니다. 자기들이 나 안 불러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직원 80명 있고, 보통 한 주에 의원들이 한 25에서 30명 정도 모여서 세미나하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방송 내하고 하면서 자랑하던 마포포럼 가서 강연하고 왔다고 하는 거기구나. 근데 거기를 하고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30분 정도, 40분은 강의하시고 질문을 좀 한 30분 받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당선도 아니고 떨어졌는데? 떨어진 걸 떠나서 최고위원 중에 단독으로 가서 거기에 강연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정미경 누구지? 배현진, 천하의 배현진, 이영 이런 분들도 출마 선언을 거기서 하고 이렇게 시간대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얘기하고 질문 받는 정도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강의했던 게 진짜 보수의 정신, 보수가 나아가게 될 방향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내가 50분을 했는데 그렇게 의원들 앞에 의원들이 받아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당대표급 그 다음에 대권 후보급들이 했지 저 같은 사람이 처음이었죠. 나도 놀랐고 정말 장난치나 싶더라고. 언제요? 그러니까 내일이래. 혹시 땜빵 아니었을까요? 모르지. 근데 가보니까 땜빵은 아니야. 이미 저희들 조사를 다 하고 있었고 몇 번 부르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전화를 한 주 정도 나중에 그 안효대 의원이 간사하던데 안효대 의원이 같이 화장실에 있어서 내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조 위원장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한 10번 정도 했는데 답을 안 주더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전화 문자 온 게 없는데요. 이랬더니만 아니 그래 알고 봤더니만 끝자리가 그 202인데 내가 203이라 했어. 그래가지고 전화가 안 돼가지고
무대 보고 아니 이놈은 전화가 이거 안 그래도 그 나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게 2년 반 전에 그때. 대전 연설 네. 그걸 보고 이제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이걸 보고 야 저놈 강단 있다. 저 보통 놈이 아니다. 적성 연설을 하는데 저 수천 명 요간 눈 하나 깜짝하고 하는 거 보고 그때 강석호 의원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강석호 의원이 회장이래. 맞아요. 나 강석호 처음 만났어. 근데 강석호가 대반 그 포항분이니까 뭐 네, 동네 맞아요. 옆이잖아요. 네 팬이잖아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날 뭐 강석호나 폭탄주를 많이 마셨지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강석호 의원이 추천을 몇 번 했는데 무대는 뭐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근데 이제 동영상 한 번씩 보신 모양이에요. 아 임마 이거 데리고 와라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해도 안 돼. 그래가 무대가 이 번호로 나중에 그러더니 네 전화했는데 네 전화 진짜 잘 안 되더라 이러더라고. 틀린 번호로. 틀린 번호로. 그래서 어쨌든 그 덕에 무대가 직접 전화가 왔고 모르죠. 다른 의원님들이 전화 왔으면 내가 술 먹고 뭐 그렇게까지 내일이요? 이러고 막 강원도에서 술 딱자리 끊고 빨리 자고 그 다음날 운전해가지고 3시간 운전해서 안 갔겠죠. 근데 무대가 직접 전화 왔기 때문에 이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던 거지. 갔더니 어떤 의원들 와 계세요? 와 계셨어요? 뭐 다 밝히긴 그렇고 뭐 한 분은 아니 끝마치고 난 뒤에 내 어깨를 막 쓰다듬으면서 등을 쓰다듬으면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냐고 막 너무 훌륭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누님이야.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만 이현재 누님.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현재 누님. 아 거기 와 계셨어요? 쌌잖아요. 막. 그러니까 거기 와 계세요? 네. 요즘 하도 조용히 계셔서 뭐 하시나 그렇잖아. 겐세이 궁금했었는데. 그게 내가 옛날에 막 누님 비판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 와 계서 얼마나 훌륭하다고 막 그 온화한 얼굴로 하시고 또 한 분은 아이고 내가 조 위원장 여기 강연한다 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조금 늦었네 그러면서 하신 분이 김성태 김성태 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아니 난 그분이 국회의원 3번까지 하신지 몰랐는데 보니까 홍일표 의원 뭐 선수로 내가 70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출신들 뭐 심지어 우리 육사 선배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 내가 육사 출신이라니까 계속 집요하게 막 질문을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군 출신이고 국민의당 출신인데 끝마치고 저보고 이런 훌륭한 후배가 있다는 게 참 내가 너무 뿌듯하다고. 그분 70 넘으신 분인데 뭐 어쨌든 쟁쟁한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갔다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거기? 막상? 뭐 누가 그런 얘기하대. 이번에 부산 내려갔더니만 그 조대회 출세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뭐 무대하고 김무성하고 그 앞에서 강의하고 김무성하고 저기 폭탄주 꺾어 마시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몇 명 있나. 원래 무대가 술을 최근 들어 안 드신대요. 옛날에 많이 드셨는데 최근에 어디 수술인가 하시고 뭐 그래서 연세도 70 넘고 얘가 술 안 드시는데 그 끝마치고 이제 나는 저녁 안 먹고 원래 가기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그쪽에서 구원하면 우리 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전략팀에서 네가 메시지 강하니까 술자리까지 가가 오버하다가 지키지 말고 딱 바람같이 사라져라 이랬는데 사라지려고 하는데 그 이제 의원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전화번호 달라 명함 달라 하는데 명함이 없잖아요. 내가 직책이 없어서 명함이 없습니다 했더니 막 내 번호 딴다고 의원들이 줄을 서 있어. 내 번호 따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대원아 이거 와라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무대가 그 무게감 있잖아. 목소리 깔깔해요. 대반 대원하대. 그래가지고 빌려 들어가니까 이쪽에 옛날 그 우리 와 있을 때 옛날 정치인들 보는 것처럼 소파에 연세 제일 많은 70대들 앉아 있고 김성태 대표하고는 60대들은 이쪽에 이쪽에 있고. 나는 이로 가려니까 내가 이쪽에 빈자리 가려니까 니는 그거 앉아야지. 걔가 이런 자리 있잖아. 이렇게. 여기 이러고 뭐 임무선 의원인데 바미당 출신 그 66년생 계시던데 그분하고 이렇게 60년대 후반생들이 이쪽에 쭉 앉아가지고 내가 제일 막내고 그래 있는데 어쨌든 그날 뭐 짧은 시간 동안 진짜 국밥 한 그릇 넣고 수육 하나 넣고 무대가 폭탄 한 3잔 드셨고 그러니까 뭐 옆에서 강석호 군하고 사실은 따져보면 나이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홍일표 이런 분들 55년생이고 51년생이고 근데 친구 못 되거든 그 나이쯤 되면 완전히 뭐 동생이야. 형님 그거 그래 그거 한잔 해야지 뭐 이러면서 강석호 의원님하고 나하고는 뭐 한 30분 만에 폭탄주 7잔인가 마시고 여기에 난 정신 바짝 차렸지. 옆에 그 무대도 한 3잔 좀 드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국밥 한 그릇 먹고 헤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임팩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 목요일마다 나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졸지에 맞뽀뽀럼 회원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싫어요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저녁도 내가 뭐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완전 애기잖아요, 거기서 애기. 노 하면 맞아 죽을 분위기야 이게.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당대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말을 섞어봤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낙선하시고도 잘 계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첫날 안 그래도 우리가 진짜 마스크라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성적 발표 되는데 아주 충격이었지.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난번에 11% 나왔는데 10.7% 나왔는데 이번에 3. 몇 프로인가 나오는 걸 보고 순간 내가 이 심장이 진짜 철렁 내려앉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모양이다. 조대원 방식은 실패했고 이렇게 당원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같다. 나도 이 당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이적도 안 뺏기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하여튼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어쨌든 내 방식이 안 되는구나 이제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멍하게 있는데 이제 국장님하고 우리 사무 부국장하고 저 뒤에 계신 국장하고 같이 어디 가서 위원장님 식사나 하고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행주산성 같이 이제 식당에 이렇게 우리 자주 가는데 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 했고 진짜 멍하게 이제 초상집 분위기였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사무실은 이제 정리를 할까요? 이랬죠. 나 진짜 요 사무실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뭐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우리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니면 내년 6월달까지는 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뭐 우리 따라오는 사람 있겠냐? 뭐 이러는데 국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저는 위원장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뭐 돈 봉급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옆에 계신 한 분은 뭐 62이고 옆에도 저 형님도 연세가 곧 60인데 59 된 형님 보고 이제 내가 부국장 보고 옆에 형님도 지역에서 뭐 내 따라 다닌다고 맨날 조롱 나하고 나이 먹고 조대원이 그 가능성도 없는데 그렇다고 욕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형님도 딱 하는 게 아니 그 수준 낮은 애들 세상을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뜻을 모르는 애들이 떠드는 거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좋다면 나도 위원장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 말을 딱 하시는데 내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눈물이 탁 핑 돌 때. 그래서 어쨌든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녔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이 근처는 나하고 다 경쟁하는 사람들이라서 맨날 나 욕하고 좀 되겠다 싶으면 또 막 연락 없던 사람들이 연락 와가지고 막 얼마나 나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오고 막 갑자기 1년 늦게 지난번 공천 떨어지고 연락 없던 사람들이 연락 오다가 딱 그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보면 늘 있는 듯 없는 듯 한결같이 성감 공고 보내고 격려하고 가끔 이제 밤 9시 10시에 술 취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대엄마 친구들 몇 명 모였는데 네 얘기 나와가지고 네 보고 싶어 전화했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보니 이제 시작이다. 이번에 통해서 조대원의 진가를 다시 봤다. 이번에 정말 정치인 같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2년 전에는 네가 뭐 패기 있게 연설을 했다는데 진짜 불안불안하고 애 같았는데 이번에 너 부산 가가지고 뭐 대사 까먹어가지고 연설할 때 그랬다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대사를 까먹은 게 아니라 조대원이 또 이렇게 연기를 한다고 분노에 찼어 막 욱해서 순간 감정다스리냐고. 남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속도나 쓰는 단어나 행동이나 비치는 모습들이 정말 정치인 같더라.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다. 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는 말이 이제 격려를 하시려고 하는 말이 너는 어차피 그릇 자체가 목표가 다르고 그릇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건물 12층짜리 지을 때는 땅을 뭐 요만큼 2m, 3m 파면 되지만 아니 저기 100층짜리 지을 때는 땅 파는 것만 기초공사만 몇 년을 하더라. 설계하고
그리고 올릴 때는 한 척씩이래. 하루에 한 척씩 올린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기초공사를 이제 튼튼히 하고 있는 거고, 올릴 때가 되면 그때는 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번드니 없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뭐 떨어지긴 하셨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잘못 얘기하면 또 총질했다고 그럴 거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우리 당 뭐 바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일반 이제 중도, 제가 만난 중도나 진보, 합리적 진보 이런 분들 또 호남 분들 만나 보면 그래 너희 당 그렇지 지금 보면 대표 하나 바꿨고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땐 극우 인사들도 다 깔아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참 현명하다 우리 당원들이. 왜냐면 이준석이라는 그 전혀 새로운 진짜 진보 쪽에서도 오히려 해야 될 실험을 이번에 파격적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실험을. 저도 기대를 안고 지지를 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어차피 당대표가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되는 것보다는 이준석 되는 게 이번 대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당원들이 판단한 거예요.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들어. 영남 당원들 가보면 여전히 이 꽃같게 않게 봐. 근데 이준석이가 이 우리 당의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그 어른들도 할배들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 나경원보다 낫지 이렇게 보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이쪽 당 찍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10%나 20% 정도만 더 20, 30대 표를 끌고 오면 우린 대선 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불만과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는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이준석 그냥 놔둘라니까 불안하니까 도리 영남 쪽에서 그 죽었다 살아난 이준석 때문에 사실은 김재원이 부활한 거예요. 그 김재원을 찍어서 그래 재원이라도 넣어줘가지고 고향에서 욕 많이 먹었거든. 김재원은 뭐 그걸 떠나서 이 경북 대구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그래 우리가 조대원이 넣어줄 순 없지 않죠. 한통속이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이 표가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당원 표가. 그렇게 해서 옛날 과거 정치인, 저는 퇴출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 그래야지 우리가 수도권에서든 앞으로 대선에서든 내년 지방선거든 우리 이런 사람들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서 국민 여러분한테 이렇게 새로 바뀐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끈덕지를 비록 사라졌지만 우리 당원들로 봤을 때는 대선, 그걸 떠나서 대선 승리에는 안정적인 당 운영에는 이준석 카드의 최적합이 정미경, 김재원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선 이기는 데는 지금 지도부가 가장 최적화된 지도부가 아닌가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치적인 좀 이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부터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 예. 논란이 되게 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게 뭐 대단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이란 분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국민적 기대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당에 정치권 17년 있으면서 정말로 혜성과 같이 났다가 진짜 연기처럼 사라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랬다 지만 황교안도 지난번 25%인가 받다가 지금 2% 받나?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그 단계를 밟아가 올라온 이재명 같은 두들겨 맞으면서 온갖 구설수, 잡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올라온 사람의 지지율과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지지자들 만나가지고 이재명 뭐 이급됐고 형수 욕팔 들어봤어? 다 들어봤지. 그게 so what? 원래 이재명 그래. 우리가 이재명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뭐 여배우하고 그 의혹이 있는데 지들끼리 좋아서 한 건데 그러고 하는데 아니 그러고 그 여자도 참 웃기네. 그럼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왜 이 사람 떠고난데 그래. 이렇게 여성들이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하구나. 적어도 20에서 25%는 저긴 경고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경고한 퍼센트가 몇 프로 되겠어요? 2% 되려나? 내가 봤을 때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증을 두들겨 맞더라도 좀 일찍 무대에 올라와서 맞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핑계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쪽에 물타기라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갑자기 대선 이제 한 6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총리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국민들이 용납을 해요.
적어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뽑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무대하고 저하고도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자강론을 해야 된다. 지더라도 자강론을 해야 되고 지더라도 얘기하면 너 새끼 지랄한 거 아니냐. 자강론을 해서 후보를 뽑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단일화를 다 해야지. 해야 되는데 후보를 뽑지도 않고 정당 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 300억 이상 받는 당이 윤석열 빨리 들어오세요. 안철수 들어오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한심하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시더래요? 그쪽 관련해서는 윤석열. 그분은 뭐 그동안 하신 전공이 또 이렇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당대표 선거 마치고 난 뒤에 안 그래도 안철수 대표를 만났대요. 만나서 뭐 고급 정보를 거기서 좀 들었는데 네 불만이 뭐고 뭐 해주면 되나 뭐 당 이름 바꿔야 되나 뭐 이랬는데 당신 표현에 의하면 그런 것도 그쪽에서는 다 괜찮다 관계없다 뭐 얘기까지 다 됐대. 근데 지금 왜 그래요? 그 이후로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신임 젊은 대표가 도발을 했다는 게죠. 그게 이제 아쉽다는 게 정치력이 똑똑하게 토론은 잘하는데 정치란 게 똑똑한 토론회가 내하고 토론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네가 내 밑에 굴복하고 이게 토론 배틀은 되지만 이준석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건 내가 부부싸움도 해보지만 마누라하고 싸우잖아. 해봤잖아. 내가 이겼어. 근데 졌어.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 더 막 분위기 험악해지고 차라리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내가 한번 참을걸. 이게 세상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홍준표든 다 끌어모아서 어쨌든 대선 승리하는 길은 그거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약간 보면 자강론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실 좋은 말을 좀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인데. 하태경 의원이 그런 건 이해합니다. 자기가 이제 돼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뭐 유승민 의원도 유승민 대표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 난 맞다고. 그분이 현재 우리 당내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있지만 우리 당내에서 빅3라 그러면 이제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제 이 빅3. 5%도 안 되는 빅3잖아요. 뭐 빅3 어쨌든 빅3 우리는 5%도 3%로 30% 키우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빅3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 현재 보면 탑이잖아요. 왜냐면 개파도 최대 개파고 10명인지 그래서 뭐 그러시다 보니까 본인이 당선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우리 당내 경선이라도 빨리 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실 때처럼 방식처럼 호남부터 뭐 돌든지 해서 바로 표 까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토론하고 표 까고 막 그걸 계속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말씀만 딱 지금 여론 돌리면 윤석열 안철수한테 우리 다 지잖아.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이게 제1야당이. 그래서 그렇게 이벤트를 해서 살을 붙이면 오세훈 돌풍이 일어나듯이 박형준 돌풍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해서 몸을 키우는 게 최종 단일화에서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고 그리고 최종 승리 민주당과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빨리 이 경선을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 이제 부동산 조사 지금 국민의힘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안 낸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찌질하다 그러고 구질구질하다 그러고 그 다음은 왜 그러냐고 맨날 말을 꺼내지 말든지. 내가 늘 그렇지만 신인 트랙 한다 해놓고 말을 꺼내지 말든지 조대원 집어넣으니까 신인 트랙 없애고 하듯이 뱉은 말은 뭐 우리가 그러잖아. 사과를 하면 진짜 화끈하게 해버려라. 진짜 옛날에 김정인 대표 나 김정인 비판을 많이 하지만 무릎 꿇을 때 화끈하게 꿇어버렸잖아요. 저는 그래 봐요. 그리고 제가 마법 포럼에서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적어도 현대사의 그 두 가지 아픔의 문제 5.18과 세월호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내지 않으면 내가 그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보수의 나라다. 보수가 30년, 50년 집권할 수 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민주당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거다. 그걸 왜 안 하느냐, 그거를. 승자, 강자의 위치에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위치에서
내가 예를 들면 호남가가 맨날 사죄하고 막 이러니까 나보고 저것만가 전라도 아이가 막 이러는데 우리 외할매가 무덤에서 불떡 일어날 소리야. 우리 집안 대로 경상도고 우리 친가족 다 경상도고. 근데 내가 왜 가느냐. 왜냐면 우리가 강자니까. 내가 역대로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넘버 1이 넘버 2, 3, 4는 힘으로 눌러가지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어. 넘버 1이 넘버 2를 힘으로 눌러가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결국은 나라가 깨지든지 끊임없이 분쟁에 휩쓸려요. 나 국가 발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남이 넘버 1이면 넘버 2를 끊임없이 끌어안을 제스처와 끌어안도록 이 정책을 내놓고 대안을 내놓고 원하는 게 뭐냐고 얘기해야 되는 게 나는 넘버 1의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내가 호남 사람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더 내 애정이 가서 그게 아니라 당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1이 넘버 2를 끌어안고 나면 넘버 2가 넘버 3, 4를 다 해서 우리가 관용과 내가 이번에 연설할 때 있지만 관용과 화합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군사 무력이 제일 뛰어날 수는 없어도 그리고 국민의 삶이 가장 풍요한 나라. 이런 나라 내가 꿈꾸고 그런 나라 만들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는 게 그렇죠. 그걸 왜 안 돼? 그러니까 할 바는 화끈하게 하고 못하겠으면 차라리 우리 해봤는데 우리 당 수준으로는 도저히 쪽팔려 못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끌어 또. 난 그래 봐요. 좀 깔끔하지 못한 이런 참 상황이지만 캥기는 게 얼마나 많으니까 저런 애 이럴 거 아니야 국민들. 네. 정말 캥기는 게 많구나. 이거 조사 결과 나오면 뭐라고 할지 참 깝깝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지금 갔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이게 뭐 진짜 이게 문재인표 청년 사달이냐 얘기를 하는데 50 넘은 남성의 위치에서 20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 물론 그 위치 그 세대들이 느끼는 바를 잘 모르니까 그래 뭐 여기 우리 당에서 30대 당대표가 나오니까 저쪽에서는 맞불을 지피려고 그럴 수 있겠구나. 50대들 생각 또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생각에서는 그래 막 40대 그 김한균가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사람을 정무비서관이면 제1비서관이거든. 네. 청와대에 옛날에 배치 한 2번 정도는 단 사람을 시켰다고. 그 김재원 같은 사람이 단간이에요. 네. 근데 그 김한규 시켰다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김한규 비서관은 그나마 스펙과 이런 게 좀 있잖아요. 활동력 능력이. 스펙을 떠나서 어차피 파격으로 가는 거는 파격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20대 30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20대 30대들이 더 큰 좌절감을 느끼니 결국 이벤트가 실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힘으로 딴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는 키워줬지. 당에서 내가 그걸 많이 부러워했고 그러니까 마포포럼 가서도 그 강의하니까 어른들이 막 배를 잡고 하던데 그 뭐 신촌 5구에서 10만 명 앞에 연설했다 자랑한 게 내가 그 밑에서 나는 소총서로 바들바들 떨면서 박수 부대로 동원대 박수 치다가 내가 이준석 대표 연설 그 위에서 하는 거 보고 내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석이는 벌점내가 이래 보고 정진이 형은 옆에서 아니 왜 그렇게 연설이 감동적이야? 그래서 아니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연설은 더 잘하는데 쟤는 부모 잘 만나고 줄 잘 잡아가 저 위에 올라가 저거 하고 있고 선수자고 그렇고 나는 이렇게 바닥에서 떨면서 박수 부대 진짜 울었어.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이래서 나는 언제 저런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래서 전당대회 때 성남체육관에 연설할 때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울었다고. 야, 나도 드디어 체육관 위에 단상에 올라갔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당원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분이고 박성민은 좀 다르다. 그래서 평가가 지금 청년 세대들이 이준석 보고는 열광해도 박성민 보고는 열광 안 하잖아. 저를 비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실패했고 국민의힘 성공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안에 매몰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실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지. 길어야 뭐 한 6개월, 8개월 되려나요? 그 기간 동안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불안하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쫓이면 이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 제가 특히 정치권에 있어 보니까. 그 집단적으로 막 우매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 진주만 칠 때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 그 해군 제독 진짜 전쟁의 신이라는 그 양반 빼놓고는 다 찬성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반대를 했지. 진다고. 자기는 미국의 힘을 알았고 미국 무관도 가봤고. 그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이 양반이 그러면 이왕 칠 같으면 하와이 있는
미태평양 함대부터 쳐야 된다, 기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바른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 저보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맨날 내부 총질했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기고 이렇게 지지로 올라간 데는 나는 조대원, 당신이 얘기하는 그 조대원의 그 내부 총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은 조대원 같은 애도 버티고 있고 최고위 나가고 표도 좀 없기 때문에 저긴 그래도 좀 상식적인 집단이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할 줄도 아는 거고. 정치와 정당과 정치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국민들이 잘 알아요. 부족하다는 거. 근데 김정은 같이 해가지고 맨날 뭐 청와대 가가지고 눈이 크고 뭐 비비고 뭐 손목까지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그건 아니다. 내하고 진짜 시간 갖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조대원 말렸다. 그날 왜 안 했냐. 진짜 그게 더 두들겨 패면 내부 총질들 같아서 내가 김정은부터 안 두들긴 거예요. 안 그러면 마포 포럼 가서 나보고 뭐 묻더라고.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국민과 당원이 저보다 더 훌륭하다고 압도적으로 표를 주셔가 된 분을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 다시 붙게 되면 그때는 무대 올라가 더 세게 붙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한 분이 다음에 둘이 붙을 일이 있겠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 이후에 말이 있었지만 예,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나중에 술자리가 또 물어. 딴 분이 그래 김재원 너는 뭐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술김에 내가 아니 그 최고인 10명 나온 사람 중에 그 재훈이 형이 제일 나쁘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때렸지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박수치고 막 웃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10명의 후보 중에 제일 퇴출순위 1순위였고 그 형님이 사라져야지 우리 당이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간다고 봤기 때문에 내가 두들긴 거지. 그걸 뭐 김재원 때려가지고 뭐 올라간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그렇지만 예전에 진태형, 그때는 김진태를 공격한 게 아니라 김진태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이 전당대회를 갖다가 완전히 분탕질 치는 그 모습, 뭐 자기 주장할 수 있어. 근데 법을 지키면서 보수가 법 지키고 룰 안 지키고 에티켓 안 지키면서 자기 주장하는 게 이게 보수냐? 그건 극우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좌파야, 극좌. 그래서 극좌가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세력과 맞섰던 거고 적석연설로. 마찬가지 이번에는 딱 보니까 후보 중에 이 사람은 맞아야 되겠더라고. 적어도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더라고, 겁이 나가.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 자기 친구인가 뭐 누가 음주운전해가 음주 뺑소니했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막 형량 줄여줬다고 자랑하고 자기로 그런 거 내가 다 하려다가 하진 않았지. 그래도 오랜만에 제가 찾아뵀는데 조대원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뭐 그럼 죽어야 되나? 사실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렸어요. 언제 다시 출연하시냐고. 뭐 맞다. 댓글 몇 개 안 되던데. 네, 많이 왜요? 올려. 많이 10개도 안 올랐지. 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방송 보고 계십니다. 가끔 봤어요. 가끔 네. 그립기도 하고 무슨 얘기 하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뭐 이정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정말 말씀이 많이 살아있고 그래서 나 이정현 대표 옛날에 공격 많이 했거든. 비판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분이 호남 출신으로서 이 당에서 이룬 것들은 또 거기서 당선된 거 그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 하신 거를 제가 많이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또 그분이 또 끝마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 주셨고 어쨌든 이정현 대표님이 저에 대해서 또 이번에 뭐 무대만큼이나 조대원을 아끼시는 그 원로 선배 그룹에 들어가셨다는 게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 난 다 좋아. 홍적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개파가 없기 때문에 개파가 있었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분들이 날 꺼렸는데 저놈은 원래 저러니까 근데 그걸 서로 간에 좋게 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보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설레입니다. 역시 카메라 처진 것 같고 나는 이게 뭐라고 조그만 게 근데 어쨌든 너무 설레이고 이런 기회를 주셨고 또 여기까지 오셔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일요서울과 오도환 기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이제 방송에서 다시 뵈야죠 이제 그럼. 방송은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뭐 자꾸 사실은 이번에 가까운 분들이 유튜브 좀 그만해라. 너 유튜브 나가서 뭐 조회수 올리고 뭐 구독자들 재밌게 해주려고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공격도 당하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몇 분이 저는 진심으로 유튜브는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뭐합니까? 이랬더니 뭐 차라리 글 쓰고 책 보고 해가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방송은 나가게 되니까
정규 방송은 늘 사실 마음가짐이 좀 다르잖아요. KBS, MBC나 뭐 JTBC, TV조선 이런 데 가면 그래도 딱 절제된 포맷이 있잖아요. 그게 써야 될 용어와 안 써야 될 용어가 있고 특정인을 지칭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유튜브는 좀 하다 보니까 서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셔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뭐랬냐면 그 당만도 그렇게 원칙을 세웠지만 나 일어서고 빼놓고는 안 하잖아. 내가 그랬거든. 딴 데서 연락도 안 하잖아. 이번에 뭐 선거 때문에 급하다 그래가 몇 군데 뭐 그 극우 채널에 나갔지만 안 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어쨌든 뭐 한번 보자 어떤 포맷으로 하는지 지금까지의 형태는 좀 변경을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좀 고민 많이 해보시죠. 예. 아 그쪽도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어쨌거나 오늘 한 40분 넘게 한 50분 그만큼 오랜만에 했어요? 인터뷰 좀 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께 이제 마지막 인사 좀 드리고 예.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 하실 건지 한번 각오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어서울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악플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이쪽 보니까 아이디도 거의 외워요. 이제 그 아이디는 눌러가 들어보면 조대원 악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가 막 같이 떠.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이제 그 리스트를 내가 다 적어놨거든요.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 있던데 빼면 뒤에 2,000명, 2만 명의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어쨌든 적어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치가 필요한 사람, 정치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정말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부모가 잘난 사람은 부모가 도와줄 거고 학교가 좋은 사람은 학교 동문들이 도와줄 건데 그런 것도 안 되는 분들을 조대원이가 돕겠습니다. 제가 이만 변치 않도록 여러분 더 응원해 주시고 잘못할 때는 더 따끔하게 질책해 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